바닥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영국 브리스톨의 72살 마거리 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을 흘렸죠. 50년 동안 차가운 집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한국의 온돌은 마법 같았어요. 영국으로 돌아간 마거릿은 자신의 집에도 이 온기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됐죠. 가짜 한국 브랜드에 속아 집은 폐허가 됐고 3,000파운드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분노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거릿입니다. 72살 영국 브리스톨에서 평생을 살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 올리버가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며느리였어요. 박현주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웠죠. 제 머릿속엔 온갖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나 있을까? 남편 아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정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식엔 가야겠지만 마음을 열 생각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눈앞이 번쩍 뜨였어요.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수 있다니. 브리스톨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천장은 높고 바닥은 반짝였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안내판마다 영어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야경은 또 어땠는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보인 그 불빛들. 브리스톨에선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주 부모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월의 서울은 브리스톨보다 훨씬 추웠어요. 손이 시렸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포근했어요. 난방이 켜져 있는데도 건조하지 않았죠. 어머니, 신발 벗으시고 들어오세요. 현주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양말만 신은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온기. 마치 누군가 제 발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평생 차가운 바닥만 밟고 살았거든요. 겨울이면 발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을 겹쳐 신고 슬리퍼를 신고 그래도 추워서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지냈죠. 이게 대체 뭔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이죠. 한국은 예로부터 이렇게 난방을 해왔어요. 현주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균일하게 온 방이 똑같이 따뜻했죠. 사흘째 되던 날 현주가 저를 황토 찜질방이라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사람들은 넓은 방 바닥에 누워 있었죠. 어떤 이는 책을 보고 어떤 이는 그냥 잠을 잤습니다. 저도 누웠어요. 등과 허리로 스며드는 열기. 50년 동안 쌓인 냉기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리지 않았어요. 어깨가 뻐근하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학이자 마법이구나.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현주를 조용히 불렀어요. 현주야, 영국에서도 이런 난방을 할 수 있을까?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잘해줬거든요. 비용은 내가 낼게. 내가 혼자 알아볼게. 길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글 간판들을 사진으로 찍어 모았습니다. 온돌, 난방, 시공.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추웠어요.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도 벽면만 뜨거웠죠. 거실 가운데는 여전히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발은 또 어땠겠어요? 양말 2겹을 신어도 시렸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마침 교회 친구 제인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온돌이라는 게 있다고, 바닥이 따뜻하다고 말이죠. 마거릿, 그거 알아? 요즘 영국에도 한국 난방 회사가 생겼대. 제인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된 로고가 선명했어요. K온돌 UK라고 적혀 있었죠. 내 조카가 여기서 시공했는데 정말 좋대. 한국 회사니까 믿을만 하잖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라니, 그럼 현준의 부모님 집처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K온돌 UK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제 마음이 확 놓였죠. 역시 한국 회사구나. 온돌 시공을 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방문 상담 가능하십니까? 이틀 후 그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가레스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왔는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태극기 무늬가 있었어요. 안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시공 사진들이 가득했죠. 저희는 서울 본사와 연계된 공식 파트너입니다. 가레스가 사진을 펼쳐 보였어요. 깔끔한 작업 현장들, 만족한 고객들의 후기, 전부 한국어로 된 인증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10,000파운드 정도인데 저희는 프로모션 중이라 7,000파운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제인 조카도 했다니까 더 안심이 됐죠. 허가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소규모 주택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려요. 가레스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인 서류였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인했습니다. 계약금 3,000파운드를 송금했어요.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레스가 웃으며 말했죠. 저녁에 아서가 물었습니다. 당신 뭘 계약했다는 거요? 온돌 시공이에요. 한국 난방이요. 아서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갑자기?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제 돈으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올리버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현주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어때요?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이라도 하고요. 아니야. 한국 회사고 제인 조카도 했대. 걱정 마.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며느리한테 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좀 흐릿했습니다. 주소도 이상했어요. 런던의 어느 공유 오피스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한글 로고가 있잖아요. 한국 시공 사진도 있고. 제인 조카도 만족했다잖아요. 내일이면 우리 집도 따뜻해질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마거릿의 고집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레스와 3명의 작업자가 왔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오늘 바닥 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 바닥을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죠. 괜찮은 걸까요? 저는 불안했지만 참았어요.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1시간쯤 지나자 거실 바닥 절반이 뜯겨나갔습니다. 그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시멘트 바닥이 울퉁불퉁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걸까? 이 정도면 정상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당연하죠. 온돌 깔려면 다 뜯어내야 합니다. 작업자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침실 바닥까지 뜯어냈어요. 집 안 곳곳에 나무 조각과 먼지가 쌓였죠. 저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이 뭔가를 깔기 시작했어요. 얇은 플라스틱 호스였습니다. 현준의 집에서 본 건 두꺼운 파이프였는데 이건 너무 가늘었어요. 정원에서 쓰는 물호스 같았죠. 이게 온수 파이프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답은 짧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작업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물이 새요.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달려가 보니 싱크대 밑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작업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린 거였죠. 빨리 잠가요. 아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밸브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어요. 가레스가 황급히 전화를 받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이 상태로 두고 가신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자재만 받아오면 되거든요. 5시 그들은 공구를 챙겨 나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가레스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안 됐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바닥은 반쯤 뜯겨나가 있었어요. 침실도 마찬가지였죠. 의미 없는 플라스틱 호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수도관은 임시로 막아뒀지만 언제 또 셀지 모를 상태였어요. 집이 폐허가 됐습니다. 아서가 돌아왔을 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뭘 한 거예요? 평생 소리를 지르지 않던 남편이 고함을 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평생 모은 돈 3,000파운드. 그리고 우리 집. 다 잃었습니다. 올리버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이웃이 신고를 했다더군요. 무허가 구조 변경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벌금, 사기당한 돈까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원상복구 명령서를 받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서는 저와 말도 안 하려 했습니다. 올리버는 전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게 느껴진다며 다그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올리버가 현주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하죠? 이 꼴을 어떻게 보여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는 현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올리버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이게 대체. 바닥이 반쯤 뜯겨진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플라스틱 호스. 임시로 막아놓은 수도관. 집은 난장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음이 터졌어요. 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주가 제 옆에 앉았어요. 따뜻한 손이 제 등을 쓸어내렸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한 것, 영국에서도 하고 싶었던 것,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알아본 것, 한국 회사라고 믿었던 것, 사기를 당한 것, 3,000파운드를 날린 것,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 전부 다요. 나 때문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현주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올리버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엄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아들도 화가 난 게 보였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멍청했으니까. 그런데 현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잘 들어주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아니에요. 현주가 제 말을 끊었어요. 시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범죄의 피해자세요. 어머니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누군가 어머니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거라고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현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도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올리버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고소합시다. 경찰에 신고하고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한국 시공팀을 연결해 드릴게요. 제대로 된 회사요. 하지만 돈이. 제가 말을 흐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요. 현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기단이 보여준 시공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해서 봤어요. 이 사진 워터마크가 있네요. 현주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한국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사진들은 도용한 거예요. 현주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시공회사 웹사이트를 찾아냈죠. 똑같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어요. 증거가 되겠네요. 현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경찰한테 제출하고 거래은행에도 연락하고 시청 건축과에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본사에 인증된 영국 시공팀을 알아볼게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든든한 사람을 옆에 두고. 고마워, 현주야. 어머니, 가족인데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현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한국 본사에서 인증받은 영국 시공팀을 찾았어요. 내일 방문한대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또 속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는 한국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돌코리아 영국 지사에서 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김민수라는 분이 명함을 건넸어요. 진짜 명함이었습니다. 회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또렷했죠. 일단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을 꼼꼼히 살폈어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됐네요. 김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방승막이 없어요. 단열재도 없고요. 이 플라스틱 호스는 온수용이 아니라 그냥 물호스예요. 배수 경로도 엉망이고 구조 보강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김민수 씨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줬죠. 전부 새로 시작해야 해요. 방승막부터 깔고 단열재를 두껍게 넣고 구조 보강하고
정품 온수 파이프를 그리드로 깔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8,000파운드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3,000파운드를 날렸는데 8,000파운드라니. 현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절반 부담할게요. 그리고 시청과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사흘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건부 시범 복구를 허용합니다. 단 정기 감리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해요. 현주가 받아낸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청과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김민수 씨 팀은 사기단이 깔아놓은 쓰레기들을 전부 걷어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죠. 이제 방승막부터 깝니다. 두꺼운 비닐 같은 걸 바닥 전체에 펼쳤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겹치는 부분은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습기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다음은 단열재였습니다. 두툼한 스티로폼 같은 재질이었죠. 영국은 한국보다 춥지 않지만 그래도 단열은 중요해요. 저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하고 맞추고 확인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샌드위치와 차를 내왔습니다. 작업자들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조 보강을 했어요. 바닥에 철근 같은 걸 깔더니 그 위에 또 뭔가를 올렸습니다. 하중을 견뎌야 해요. 온수가 흐르는 파이프와 몰탈 무게를 버텨야 하거든요. 그 다음 날 정품 온수 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사기단이 깔았던 얇은 호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두껍고 튼튼했죠. 이게 진짜예요. 김민수 씨가 파이프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를 그리드 모양으로 깔았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빠짐없이 바닥 전체를 덮었습니다. 간격이 너무 넓으면 온도가 고르지 않아요. 작업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 나르고 점심엔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후엔 청소를 도왔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김민수 씨가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망친 집이잖아요. 내가 되살리고 싶어요. 저는 작은 일이라도 거들고 싶었어요. 그게 속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매립 몰타를 부었습니다. 회색 액체가 파이프를 덮었어요. 평평하게 고르더니 굳기를 기다렸죠. 이제 컨트롤러랑 보일러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김민수 씨가 웃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온돌이 우리 집에 생기는 거예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몰탈이 완전히 굳었어요. 김민수 씨가 컨트롤러를 벽에 설치하더니 보일러와 연결했습니다. 이제 가동해 볼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서도 옆에 서 있었죠. 올리버와 현주도 함께였습니다. 김민수 씨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보일러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어요. 물이 순환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모두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차가웠죠. 왜 안 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잘못된 건가? 또 실패한 건가? 김민수 씨가 보일러 쪽으로 달려갔어요. 파이프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어트랩이에요. 배관 안에 공기가 갇혀서 물이 제대로 안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서가 물었습니다. 에어 퍼즐을 해야 해요. 공기를 빼내는 거죠. 김민수 씨는 공구를 꺼냈어요. 파이프 연결 부분을 하나씩 열더니 공기를 빼냈습니다. 쉬익 하는 소리가 났죠.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펌프 유량도 조정할게요. 또 다른 작업자가 보일러 설정을 만졌어요.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여기 좀 만져보세요. 현주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바닥 한쪽이 미지근했어요.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죠. 올라오고 있어요. 김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10분 더 지나자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중앙으로 침실 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걸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였어요. 발바닥을 감싸는 그 느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구나. 아서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올리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런데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사기당했다며? 한국 난방이라더니 결국 안 되는구만. 이웃들이었어요. 마을에서 소문이 쫙 퍼졌던 거죠. 마거릿이 사기를 당해서 집을 망쳤다고. 한국 온돌은 사기라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민수 씨가 밖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웃 몇 명이 반신반의하며 들어왔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그들은 어색하게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 따뜻하네. 한 사람이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정말 바닥이 뜨거워요. 다른 사람도 손을 댔습니다. 이게 한국 난방이에요? 신기하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죠. 우리 집에도 할 수 있나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김민수 씨는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 명함이었죠. 이웃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현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현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잡았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경찰이에요. 카레스 도일을 잡았대요. 뭐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현주가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제출해주신 워터마크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걸로 한국 회사에 확인했고 도용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차량 CCTV를 추적해서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였어요. 카레스 도일과 일당 2명을 오늘 아침 검거했습니다. 계좌도 지급정지시켰고요. 일부 금액은 환수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현주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잡았을 거야. 어머니, 우리가 함께한 거예요. 바닥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22도까지 올라왔어요. 아침엔 8도였는데 두 개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닥의 온도, 다른 하나는 우리 가족의 온기. 둘 다 진짜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이 따뜻했어요. 더 이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아도 됐죠.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온도계는 22도를 가리켰어요. 예전엔 8도였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발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까지 걸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현준의 집 거실을 처음 걸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그 감동. 이게 가능하다니.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주야. 제가 불렀어요. 현주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이 온기를 잊지 못했어.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 내가 아니었으면 다시는 느낄 수 없었을 거야. 현주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매일 이렇게 따뜻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어요. 마거리 씨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고령층 에너지 빈곤 개선 모델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도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겨울마다 난방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한국식 온돌 시스템이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이웃집 3곳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공식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실수가 아닙니다. 용기예요. 공무원이 웃었습니다. 같은 주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계좌에서 2,000파운드를 환수했습니다. 마거리 씨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총 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고령자분들이에요. 한국 브랜드를 믿었다가 당하신 분들이죠. 제 가슴이 아팠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틀 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온돌 사기 피해자 모임에 초대합니다. 현주가 만든 거였어요.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었죠. 처음엔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면서 20명, 30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도 당했어요. 저도 같은 수법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더군요. 현주가 제안했습니다. 웨비나를 열까 해요. 한국과 영국을 연결해서 가짜 브랜드 식별법을 알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일주일 후 웨비나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100명이 넘었어요.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죠. 현주가 화면에 가짜 간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한글이 있다고 다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글 철자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온도를 온들이라고 쓴 간판. 한국을 한국으로 잘못 쓴 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본사에 직접 연락해서 인증된 파트너인지 물어보세요. 한국에서는 정식 온돌 회사 대표가 접속했어요. 저희 공식 파트너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겠습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저도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는 마거릿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예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온돌을 집에 설치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온돌은 진짜예요. 정말 훌륭해요. 다만 제대로 된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화면에 댓글이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확신이 서요. 웨비나가 끝난 후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아니야. 내가 도운 거지.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몸도 마음도. 정의가 이런 거구나. 온기가 퍼지는 것. 진실이 밝혀지는 것. 함께 이겨내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수 씨가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왔어요. 온도, 수압, 컨트롤러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죠. 완벽합니다. 이제 품질 보증서와 AS 계약서를 드릴게요. 진짜 계약서였습니다.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고 5년 품질 보증이 명시돼 있었죠.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김민수 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아서, 올리버, 그리고 현주. 얘기할 게 있어.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체면 때문에 혼자 결정했어. 현주한테 부담 주기 싫다는 핑계로 사실은 내 자존심 때문이었어.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했던 거야. 현주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더 큰 화를 불렀어. 우리 집을 망쳤고 돈을 날렸고 너희한테 걱정을 끼쳤어. 아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았어. 가족이란 게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저는 현주를 바라봤어요. 현주야,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현주가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킬게요. 어머니도 이 집도 이혼기도. 올리버도 다가왔어요. 아서도 우리를 안았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며칠 후 우편함에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였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아서에게 보여줬습니다. 전기료가 40% 줄었어요. 가스비는 50%나 감소했죠. 온돌이 정말 효율적이구만. 아서가 감탄했습니다. 한 달에 150파운드는 아끼는 거네요. 1년이면 1,800파운드. 5년이면 9,000파운드였어요. 시공비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 주 금요일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K온돌 사기에서 모범 사례로. 제목이 어떠세요? 기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기사에는 저희 집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며느리가 도운 것, 진짜 회사를 찾은 것, 피해자들을 돕는 것. 한국 브랜드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시청에서도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합법 증빙 완료. 정식 난방시설로 등록됐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됐어요. 어느 날 아침 제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거릿, 미안해. 내가 잘못된 정보를 줬어. 아니야, 제인.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조카도 사기를 당한 거였대. 나도 몰랐어.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괜찮아. 다 해결됐어. 그리고 너희 조카도 피해자 모임에 초대할게. 한 달 후 박현주 이름으로 피해자 지원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환수된 돈 일부와 기부금으로 시작했어요. 사기 피해자들의 법률 비용을 돕는 펀드였죠.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게 어때요? 현주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한 일이잖아. 내 이름으로 해. 현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함께 한 거예요, 어머니. 경찰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가레스 도일,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일당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브리스톨의 드물게 폭설이었죠.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저는 맨발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첫 장면처럼. 한국에서 처음 온도를 밟았을 때처럼.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비용은 내가 낼게. 예전에 고집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다른 약속이 됐죠. 함께 지키자.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김민수 씨 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현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따뜻한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지만 발은 전혀 시리지 않았어요. 뜨끈한 맨바닥. 그게 이제 우리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온기가 영국 브리스톨의 한 집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온기는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진짜는 결국 빛을 발하니까요. 마거릿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브랜드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간판일까요? 유창한 말솜씨일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죠. 책임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의 온돌은 천년을 이어온 지혜예요. 추운 겨울 온 가족이 따뜻한 방에 모여 앉던 그 온기. 할머니가 손주 재우며 등을 토닥이던 그 따스함. 그게 바다 건너 영국까지 간 거죠. 마거릿은 이제 매일 아침 맨발로 거실을 걷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온기를 잊을 수 없다고. 며느리 현주에게 고맙다고.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우리의 것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추위에 떨던 노인에게 온기를 주고 절망에 빠진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편의점 작가 현아였어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